장학금 수여식 무대 위 이서아가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한도연 회장의 시선이 이서아의 목에 멈춥니다. 저건 유진의 반쪽 목걸이? 10년 전 죽은 딸의 목걸이가 지금 낯선 학생의 목에 걸려 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한남동 하림그룹 본사 빌딩 최상층 회장실입니다. 넓은 창밖으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고 저 멀리 남산타워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회장실 바닥을 비추고 있지만 이 방의 주인인 한도연 회장은 그 따뜻한 빛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책상 앞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넘기고 있을 뿐입니다. 70세의 한도연 회장은 정제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그대로 새겨져 있고 그의 눈빛은 차갑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감정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각종 계약서와 보고서가 쌓여 있지만 한도연 회장의 시선은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옵니다. 50대 중반의 김 비서는 한도연 회장을 20년 넘게 모셔온 사람입니다. 그는 한도연 회장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10년 전 그 사고 이후로 한도연 회장이 어떻게 변했는지도요. 회장님, 내일 제사 준비해 두겠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합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 김 비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물러납니다. 한도연 회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한강 위로 유람선이 지나가고 강변에는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도연 회장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는 지금 10년 전 그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전 그의 딸 한유진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6의 나이였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한유진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없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인 한도연 회장 앞에서 항상 미소 짓던 그 따뜻한 딸이었습니다. 한유진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아버지의 재단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다고 말하던 한유진이었습니다. 그날도 한유진은 재단 일로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위반한 트럭에 치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유진은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사흘 후 한유진은 한도연 회장의 손을 잡은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유진의 차가운 손, 창백한 얼굴, 그리고 더 이상 뜨지 않는 눈. 한도연 회장은 한유진의 이름을 불렀지만 한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한도연 회장의 삶은 멈췄습니다. 회사 경영은 계속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날 그 병실에 머물러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도 텅 빈 식탁만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내는 딸을 잃은 충격으로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지만 한도연 회장은 압니다. 아내도 한유진을 잃고 살 이유를 잃었다는 것을요. 이제 한도연 회장은 혼자입니다. 완전히 혼자입니다. 저녁이 되어 퇴근 후 한도연 회장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남동 언덕 위에 자리한 저택입니다. 넓은 정원과 2층 양옥집이지만 불이 켜진 방은
한도연 회장의 방 하나뿐입니다.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주고 한도연 회장은 천천히 저택으로 들어갑니다. 현관을 지나 복도를 걷다가 한도연 회장은 한 방 앞에서 멈춥니다. 한유진의 방입니다. 한도연 회장은 매일 저녁 이 방 앞을 지나가지만 들어가는 날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내일이 제사라서 그런지 한도연 회장은 문 손잡이를 잡습니다. 문을 열자 10년 전 그대로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책상 위에는 한유진이 읽던 사회복지학 교재가 놓여 있고 벽에는 한유진이 좋아하던 인상파 화가의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침대 위에는 한유진이 어릴 때부터 아끼던 토끼 인형이 놓여 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책상 위에는 한유진의 흑백 사진이 은색 액자에 담겨 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한유진의 모습입니다. 25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한유진은 학사모를 쓰고 활짝 웃고 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눈을 감습니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집니다. 유진아, 널 그렇게 보내선 안 됐는데. 한도연 회장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그는 사진을 들어 가슴에 안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그의 가슴을 누르지만 한도연 회장은 그것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그는 그저 한유진이 그립습니다. 한유진의 목소리가, 한유진의 웃음소리가, 한유진이 아버지라고 부르던 그 따뜻한 목소리가 그립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사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한유진은 별을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밤마다 창밖을 보며 별을 세곤 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한유진이 5살 때 처음으로 별을 세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작은 손가락으로 별을 가리키며 아빠, 저기 별 하나, 둘, 셋 하고 세던 한유진의 모습을요. 한도연 회장은 10년 동안 이 방을 그대로 유지해 왔습니다. 아무것도 치우지 않았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유진이 언젠가 돌아올 것 같은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도연 회장도 압니다. 한유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영원히요. 한도연 회장은 침대에 앉습니다. 침대 위에 토끼 인형을 집어듭니다. 한유진이 3살 때 한도연 회장이 선물한 인형입니다. 한유진은 이 인형을 토순이라고 이름 지었고 대학생이 될 때까지 이 인형을 아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인형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쉽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의 가슴 한쪽은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지만 동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다시 한유진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사진 속 한유진은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그 미소를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70세 노인의 눈물은 조용하고 깊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이렇게 울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요. 유진아, 아빠는 아직도 너를 보내지 못했구나. 아빠가 미안하다. 밤이 깊어갑니다. 한도연 회장은 여전히 한유진의 방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토끼 인형이 들려 있고 그의 눈은 한유진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옵니다. 커튼이 살랑거리고 방 안의 공기가 움직입니다. 한도연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인형을 침대에 내려놓습니다. 사진을 한 번 더 쓰다듬고 방 밖으로 나갑니다. 문을 닫으며 한도연 회장은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내일 제사구나. 유진아, 내일 보자. 한도연 회장은 복도를 걸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합니다. 70세 노인의 등은 굽어 있고 그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오늘도 잃어버린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도연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제사는 저녁에 지낼 예정이었고 낮 시간 동안은 재단 업무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하림재단은 한도연 회장이 한유진을 잃은 후 설립한 장학재단입니다. 한유진이 생전에 하고 싶어 했던 일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만든 재단이었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한 한도연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봅니다. 김 비서가 준비해둔 올해 장학생 명단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재단에서는 새로운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성실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들을 선발해 대학 졸업까지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도연 회장은 서류를 펼칩니다. 첫 페이지에는 지원자들의 간단한 프로필이 적혀 있습니다. 이름, 나이, 가족관계, 학교 성적, 봉사활동 내역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무표정하게 서류를 넘기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매년 반복되는 일이었고 한도연 회장에게는 그저 업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페이지에서 한도연 회장의 손이 멈춥니다. 이서하, 20세, 부모 사망, 조부모 양육. 한도연 회장은 서류에 첨부된 사진을 봅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맑은 눈동자, 그리고 수줍은 듯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학생의 사진입니다. 한도연 회장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합니다. 유진을 닮았군. 한도연 회장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눈매가, 코가, 입가의 미소가 한유진을 닮았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서류를 자세히 읽기 시작합니다. 이서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고 조부모님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조부모님도 작년에 모두 돌아가셔서 현재는 혼자 생활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학은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고 성적은 우수하며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서류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쉽니다. 사회복지학과라는 단어가 그의 가슴을 찌릅니다. 한유진도 사회복지학과를 나왔습니다. 한유진도 고아원 봉사활동을 좋아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이서하의 사진을 다시 봅니다. 이상하게도 이 학생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김 비서. 한도연 회장이 내선 전화를 겁니다. 잠시 후 김 비서가 회장실로 들어옵니다. 예, 회장님. 이 학생, 이서하. 이번 장학생 명단에 꼭 포함시키게. 그리고 다음 주 장학금 수여식 일정 확인해 주게. 김 비서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도연 회장의 얼굴을 봅니다. 20년 넘게 한도연 회장을 모셔왔지만 회장님이 직접 장학생을 지목한 것은 처음입니다.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회장님, 이 학생에게 특별히 관심이 가시는 이유라도? 한도연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유진을 닮았네. 김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회장실을 나갑니다. 한도연 회장은 다시 이서하의 사진을 봅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도연 회장의 마음에 작은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 하림재단 강당에서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선발된 장학생은 모두 20명입니다. 그들은 정장을 차려입고 무대 위에 일렬로 서 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단상에 앉아 학생들을 바라봅니다. 그의 시선은 무대 중앙에 서 있는 한 여학생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서하입니다. 이서하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수줍어 보입니다. 이서아는 긴장한 듯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이서아를 보며 한유진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한유진도 대학 입학식 때 저렇게 수줍어하며 서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장학생들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한 명씩 무대 앞으로 나와 한도연 회장으로부터 장학 증서를 받습니다. 학생들은 고개 숙여 인사하고 한도연 회장은 무표정하게 증서를 전달합니다. 드디어 이서아의 차례입니다. 이서아 학생,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아는 천천히 무대 앞으로 걸어갑니다. 한도연 회장 앞에 서자 이서아는 깊게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한도연 회장은 장학증서를 이서아에게 전달합니다. 그 순간 한도연 회장의 시선이 이서아의 목에 머뭅니다. 이서아의 목에는 작은 펜던트가 걸려 있습니다. 은색 체인에 달린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입니다. 그런데 그 펜던트는 반쪽만 있습니다. 하트가 정확히 절반으로 나뉘어진 모양입니다. 한도연 회장의 손이 떨립니다. 증서를 놓칠 뻔한 순간 이서아가 재빨리 증서를 받아듭니다. 한도연 회장은 이서아의 얼굴을 봅니다. 이서아는 고개를 들어 한도연 회장과 눈을 마주칩니다. 맑은 눈동자입니다. 한유진의 눈동자와 똑같습니다. 저기, 회장님? 이서아가 조심스럽게 부릅니다. 한도연 회장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서아는 다시 한번 인사하고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한도연 회장은 무대 위에 이서아를 계속 바라봅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럽습니다. 저 목걸이, 유진의 목걸이와 똑같은데. 수여식이 끝나고 학생들이 강당을 나갑니다. 한도연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 김 비서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비서, 이서아라는 학생. 신상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해보게. 예. 무슨 문제라도? 아니, 그냥. 혹시 모르니까. 한도연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우연일까요? 이서아가 한유진을 닮은 것도,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한 것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목걸이까지. 한유진도 똑같은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쪽짜리 하트 펜던트. 한유진이 고등학생 때 어머니에게 선물 받은 목걸이였습니다. 나머지 반쪽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한도연 회장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한도연 회장은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기대일까요? 두려움일까요? 한도연 회장은 알 수 없습니다. 그날 밤 한도연 회장은 집으로 돌아와 서재 서랍을 엽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작은 벨벳 주머니가 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주머니를 꺼내 펼칩니다. 안에서 반쪽짜리 하트 펜던트가 나옵니다. 한유진의 목걸이 나머지 반쪽입니다. 한도연 회장은 펜던트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봅니다. 은빛이 희미하게 빛납니다. 한도연 회장은 눈을 감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서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서아의 목에 걸린 펜던트와 지금 그의 손에 있는 펜던트가 합쳐지는 모습이 상상됩니다. 유진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도연 회장은 펜던트를 꼭 쥡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도연 회장의 마음에 희망이라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작고 미약하지만 분명히 그곳에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도연 회장은 김 비서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한도연 회장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어제 본 이서아의 목걸이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비서, 이서아 학생의 신상조사 결과가 나왔나? 예, 회장님. 여기 있습니다. 김비서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한도연 회장에게 건넵니다. 한도연 회장은 서류를 펼쳐 천천히 읽기 시작합니다. 이서아는 2005년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이서아가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22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 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슬하에서 자랐지만 외조 부모님도 작년에 차례로 돌아가셨습니다. 현재는 서울 구로구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서류를 넘기다가 한 페이지에서 손을 멈춥니다. 이서아의 출생 기록입니다. 출생지는 서울 강남구의 한 산부인과입니다. 그런데 출생신고서에 적힌 어머니 이름을 보는 순간 한도연 회장의 눈이 커집니다. 어머니, 한유진? 한도연 회장은 서류를 다시 봅니다. 분명히 어머니 이름란에 한유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도연 회장의 손이 떨립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곧 한도연 회장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유진이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었어. 동명이인일 거야. 한도연 회장은 서류를 계속 읽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이민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이 이름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유진이 생전에 이민수라는 사람을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김 비서를 봅니다. 김 비서, 이 이민수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 있나? 예, 회장님. 이민수 씨는 이서아 학생이 태어난 다음 해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직업은 프리랜서 사진작가였다고 합니다. 한도연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쉽니다. 이민수는 이미 20년 전에 죽었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다시 서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서아가 자란 곳에 대한 기록을 봅니다. 외조부모 슬하에서 양육, 외할아버지 성함이 김철수, 외할머니 성함이 박순자. 한도연 회장은 이 이름들도 낯섭니다. 한유진의 친구나 지인 중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서류를 덮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이서아가 한유진을 닮은 것도, 같은 전공을 선택한 것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목걸이까지 우연치고는 너무 많습니다. 김 비서, 이서아 학생을 재단 인턴으로 채용할 수 있겠나? 김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한도연 회장을 봅니다. 인턴으로요? 장학생을 직접 재단에 채용하신 적은 없으셨는데 이번엔 특별하네. 우수한 학생이니 재단에서 일을 배우면 좋지 않겠나? 김 비서는 한도연 회장의 의도를 알 수 없지만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이서아는 하림재단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이서아는 긴장한 표정으로 재단 입구에 섭니다. 김 비서가 이서아를 맞이하며 재단 내부를 안내합니다. 이서아 씨, 여기가 장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당분간 여기서 일을 배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비서님. 이서아는 조심스럽게 사무실을 둘러봅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책상, 벽에 걸린 상패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풍경. 이서아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일할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김 비서는 이서아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한유진도 처음 재단에 왔을 때 저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열정으로 가득한 눈빛,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간절함. 김 비서는 잠시 과거를 회상하다가 정신을 차립니다.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그럼 업무 시작하시죠. 이서아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서류 정리부터 장학생 면접 준비까지 주어진 일을 꼼꼼하게 처리했습니다. 재단 직원들은 이서아를 좋아했습니다. 항상 밝게 웃고 먼저 인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서아의 모습에 모두 호감을 느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회장실에서 이서아를 지켜봤습니다. 창문을 통해 아래층 사무실이 보였고 한도연 회장은 종종 이서아가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서아가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 전화를 받는 모습,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한도연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한유진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유진을 닮았어. 하지만 한도연 회장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서아가 정말 한유진의 딸이라면? 그렇다면 한유진은 자신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것입니다. 왜 숨겼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한도연 회장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도연 회장은 퇴근하려던 이서아와 마주쳤습니다. 로비 엘리베이터 앞에서였습니다. 이서아는 한도연 회장을 보자 깊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덕분에 좋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다고 들었네. 일은 괜찮은가? 네, 정말 재미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한도연 회장은 이서아의 목을 봅니다. 오늘도 이서아는 그 반쪽짜리 하트 펜던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그 목걸이, 특별한 의미가 있나? 이서아는 목걸이를 만지며 부드럽게 미소 짓습니다. 네, 제 어머니께서 주신 거예요. 어머니의 유품이에요. 그래, 어머니께서. 한도연 회장은 더 이상 묻지 못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이서아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럼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회장님. 좋은 저녁 되세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한도연 회장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알고 싶으면서도 두렵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지 한도연 회장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한도연 회장은 다시 한유진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한유진의 일기장이 나옵니다. 한도연 회장은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봅니다. 한유진이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쓴 글입니다. 아버지께는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아이는 내 삶의 전부다. 아버지께서 이해해 주실까? 언젠가는 용기 내서 말씀드려야지. 한도연 회장은 일기장을 떨어뜨립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한유진에게 정말 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도연 회장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한유진은 혼자 그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진아, 왜 말하지 않았니? 왜 혼자 견뎠니? 한도연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슬픔 위에 후회와 죄책감이 더해집니다. 한도연 회장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한유진에게도 이서아에게도 미안합니다. 내가 미안하다. 다음 날 한도연 회장은 평소보다 늦게 출근했습니다. 밤새 한유진의 일기장을 읽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회장실에 도착한 한도연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네.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야. 한도연 회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이서아 생각뿐이었습니다. 정말 이서아가 한유진의 딸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한도연 회장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재단 이사 중 한 명인 박 이사가 회장실로 찾아왔습니다. 60대 초반의 박 이사는 하림그룹 창업 초기부터 한도연 회장을 보좌해온 사람입니다. 그는 한도연 회장에게 충성스러웠지만 동시에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회장님,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슨 일인가? 박 이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재단에 새로 들어온 인턴, 이서아 학생 말입니다. 한도연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서아가 왜? 회장님께서 그 학생에게 유난히 관심을 보이신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임원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 박 이사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20년 넘게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 학생이 의도적으로 회장님께 접근한 것은 아닐까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회장님,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재벌가에 접근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 학생이 회장님의 약점을 파고든 것일 수도. 한도연 회장은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박 이사, 근거도 없는 소리로 젊은 학생을 모함하지 말게.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학생의 신상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혹시 의심스러운 점은 없으셨습니까? 한도연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도연 회장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도연 회장은 이서아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가보게. 더 이상 그런 말은 하지 말게. 박 이사는 한숨을 쉬며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다시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 이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의도적인 접근? 한도연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 저녁 한도연 회장은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였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창밖을 보다가 우연히 아래층에서 이서아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서아는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무의식 중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면서 이서아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재단에서 일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뻐요. 원장님? 한도연 회장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회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이서아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안심하려는 순간 이서아의 다음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제가 어릴 때 받았던 그 목걸이 정말 고아원에서 받은 거 맞죠? 한도연 회장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때 기부물품 중에 있었던 거라고 하셨죠. 제 이름표도 그때 새로 달았다고. 고아원? 기부물품? 한도연 회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서아는 조부모 슬하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고아원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도 건강 조심하세요. 다음에 뵐게요. 이서아는 통화를 끊고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창문을 닫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서아는 고아원에서 자랐던 걸까요? 그렇다면 조부모 이야기는 거짓말인가요? 아니면 조부모가 돌아가신 후 고아원에서 자랐던 걸까요? 그리고 그 목걸이, 기부물품 중에 있었다는 목걸이.
한유진의 목걸이가 어떻게 고아원에 갔을까요? 한도연 회장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한유진이 사고를 당한 후 한유진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일부는 보관했고 일부는 그래, 재단을 통해 기부했습니다. 설마 그때 유진의 목걸이가 섞여 들어간 건가? 한도연 회장은 고개를 감쌌습니다. 점점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이서아는 정말 한유진의 딸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한유진의 물건을 우연히 받은 고아일까요? 한도연 회장은 김 비서를 다시 불렀습니다. 김 비서, 이서아 학생의 신상을 다시 조사해주게. 이번에는 더 자세히. 고아원 기록, 입양 기록, 모든 것을 확인해주게. 예, 회장님. 그런데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나도 모르겠네. 그냥 확실히 알고 싶을 뿐이야.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이서아 학생이 도련님과, 아니, 유진 아가씨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한도연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김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한도연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설마, 유진 아가씨의? 확실하지 않네. 하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해. 얼굴도 전공도 그리고 그 목걸이까지. 김 비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만약 정말 그렇다면 유진 아가씨께서는 왜 숨기셨을까요? 그걸 내가 알고 싶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 짊어지려 했을까? 한도연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한유진에게 미안했습니다. 한유진이 혼자 그 무게를 견뎌야 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서아가 정말 한유진의 딸이라면 이서아도 혼자 자라야 했다는 것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김 비서, 빨리 조사해주게. 나는 진실을 알아야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나간 후 한도연 회장은 혼자 회장실에 남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빌딩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도시는 잠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도연 회장의 마음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반쪽짜리 하트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은빛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펜던트를 꽉 쥐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남긴 이 조각들을 내가 이제야 맞춰가고 있구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고 싶다. 진실을 알고 싶다. 한도연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답이 기쁨일지 슬픔일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김 비서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회장실 창문 너머로 이서아를 지켜봤습니다. 이서아가 웃을 때마다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한도연 회장은 한유진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 비서가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나? 예, 회장님. 하지만 이 내용을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한도연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출생증명서, 이서아, 2005년 3월 15일생, 어머니 한유진, 아버지 이민수. 이게 정말인가? 한도연 회장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혼인신고서가 나왔습니다. 한유진과 이민수,
2004년 12월 신고. 한도연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가 결혼을 했다고? 예, 회장님. 대학 4학년 때 이민수 씨를 만나 졸업 직전에 혼인신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고 기록이 나왔습니다. 2007년 11월 24일. 그날이었습니다. 한유진이 세상을 떠난 그날. 사고 당시 차량에는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한유진 아가씨와 뒷좌석에 유아. 한유진 아가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흘 후 사망. 유아는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을 건져 3개월간 중환자실 치료. 유아의 신원은 이서아. 한도연 회장은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그날 서아도 그 병원에 있었단 말인가? 예, 회장님. 같은 병원 소아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회장님께서는 유진 아가씨 곁만 지키고 계셨고 아무도 그 사실을 회장님께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벽에 기대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날 한유진의 손을 잡고 있을 때 같은 건물 어딘가에서 손녀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한도연 회장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 후 이서아는 사고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고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아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6년 후 할아버지께서 뒤늦게 손녀를 찾아내셨고 작년에 조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내가 몰랐단 말인가. 18년 동안. 회장님, 유진아,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한도연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 비서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집어들고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유진의 결혼, 이서아의 출생, 그리고 그 비극적인 사고까지. 10분이 지났을까요? 한도연 회장은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김 비서, 이서아를 내 사무실로 불러주게. 지금 당장. 예, 회장님. 한도연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18년간의 비밀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이서아가 들어왔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한도연 회장의 얼굴을 보고 이서아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한도연 회장은 이서아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이제 확실히 보였습니다. 한유진의 눈, 한유진의 코, 한유진의 미소,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이서아 씨. 예, 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네. 정직하게 대답해주게. 이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올 것을. 자네 어머니 이름이 한유진인가?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서아의 눈이 커졌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에 고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서아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한 글자에 한도연 회장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맞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비틀거렸습니다. 책상을 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한유진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손녀입니다. 쿵. 한도연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8년. 18년 동안 몰랐던 진실이었습니다. 손녀가 혼자 자라고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조부모 슬하에서, 그리고 다시 혼자서. 한도연 회장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이서아가 울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할아버지께서 저를 받아주실지. 할아버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한도연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70평생, 18년 만에 처음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벌떡 일어나 이서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이서아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몰라봐서 미안하다. 너를 혼자 두어서 미안하다. 이서아도 한도연 회장을 꽉 안으며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10년간의 슬픔과 18년간의 외로움이 그 포옹 속에서 녹아내렸습니다. 회장실 밖에서 김 비서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실 안에는 새로운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18년 만에 가족이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날 저녁 한도연 회장은 이서아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 함께 저택의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는 이서아의 눈은 커다란 저택을 둘러보며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네. 아니, 이제는 우리가 사는 곳이야. 한도연 회장은 이서아의 손을 잡고 집안을 안내했습니다. 거실을 지나 복도를 걷다가 한도연 회장은 한 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한유진의 방이었습니다. 서아야, 여기 들어와 보겠니? 여기는 내 어머니 방이란다. 한도연 회장은 문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그대로 보존된 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서아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교재, 벽에 그림, 침대 위에 토끼 인형. 이서아는 그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의 방을 이렇게 그대로 두셨던 거예요? 그래. 유진이가 언젠가 돌아올 것만 같아서 아무것도 치울 수가 없었단다. 이서아는 책상 위에 흑백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한유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서아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요. 사고 후로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늘 궁금했어요.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한도연 회장은 이서아 옆에 앉았습니다. 내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단다.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 했지. 너처럼 말이야. 저처럼요? 그래. 내가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것. 모두 내 어머니를 닮은 거란다. 이서아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서랍을 열어 한유진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서아야, 이건 내 어머니의 일기장이란다. 읽어보겠니? 일기장이요? 한도연 회장은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이서아는 어머니의 글씨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께는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아이는 내 삶의 전부다. 아버지께서 이해해 주실까? 언젠가는 용기 내서 말씀드려야지. 서아야,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이서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도연 회장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18년 동안 참아왔던 슬픔을 쏟아냈습니다. 며칠 후 한도연 회장은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하림그룹과 하림재단의 주요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 이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제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 딸 한유진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유진이에게 아이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유진이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박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이서아 씨가 제 손녀입니다. 유진이의 딸입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도연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박 이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확실하십니까? 혹시 착각하신 것은 아닙니까? 확실합니다. 모든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출생증명서, 혼인신고서, 사고 기록까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이서아는 제 손녀가 맞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서류를 꺼내 회의실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임원들은 서류를 돌려보며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이서아는 한유진의 딸이었고 한도연 회장의 손녀였습니다. 박 이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이서아를 의심했고 심지어 한도연 회장에게 경고까지 했었습니다. 박 이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경솔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괜찮습니다. 박 이사. 당신도 회사를 걱정해서 한 말이었으니까요. 한도연 회장은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서아는 제 손녀로서 이 회사와 재단에서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서아를 따뜻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장님. 임원들은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나간 후 한도연 회장은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한도연 회장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반쪽짜리 하트 펜던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펜던트를 바라보며 한유진을 떠올렸습니다. 유진아, 내가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이제는 알 것 같구나. 한도연 회장은 한유진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한유진이 결혼하기 전에 쓴 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바쁘시다. 회사 일로, 재단 일로. 나는 아버지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다. 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힘드시다. 그래서 나는 내 일은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 아버지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으니까. 한도연 회장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한유진은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비밀로 했던 것입니다. 한도연 회장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유진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던 것입니다. 유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아빠는 몰랐구나. 아빠가 너무 바빠서 너무 일에만 신경 써서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한도연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족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한유진이 살아있을 때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관심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서아와는 다르게 해야지. 서아에게는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야지. 한도연 회장은 펜던트를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 객실로 가는 길에 한도연 회장은 불이 켜진 방 하나를 봤습니다. 이서아의 방이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서아야, 자니? 아니요, 할아버지. 들어오세요. 한도연 회장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서아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이서아 옆에 앉았습니다. 서아야, 너에게 줄 게 있단다. 한도연 회장은 주머니에서 반쪽짜리 하트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이서아는 자신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내 어머니의 목걸이 나머지 반쪽이란다. 내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받은 목걸이였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내가 보관하고 있었어. 한도연 회장은 펜던트를 이서아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서아는 두 개의 펜던트를 맞춰봤습니다. 완벽하게 하나의 하트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완성됐구나. 내 어머니와 너 그리고 나까지.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의 가족이 되었단다. 이서아는 한도연 회장을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한도연 회장도 이서아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8년 만에 두 사람은 비로소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이서아는 한도연 회장의 집에서 살기 시작했고 재단에서도 정식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이서아와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하며 잃어버린 시간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도연 회장은 긴급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서둘러 회사로 향했습니다. 이사회실에 도착하자 이미 모든 이사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각했습니다. 박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한도연 회장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이것 좀 보시죠. 한도연 회장은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그것은 하림그룹의 해외 투자 관련 서류였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눈살을 찌푸리며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회장님, 10년 전 하림그룹이 동남아시아에 투자한 건이 있으셨죠? 그 투자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0년 전 한유진이 세상을 떠난 바로 그 해에 진행했던 투자건이었습니다. 당시 한도연 회장은 슬픔에 빠져 있었고 회사 일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업무를 임원들에게 맡겼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건가? 박 이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투자 과정에서 불법적인 자금 흐름이 있었습니다. 뇌물 제공, 횡령, 분식회계까지 모든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 하림그룹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한도연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건가? 그것이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여러 임원들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도 최종 결재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결재를 했다고? 한도연 회장은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그의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도연 회장은 이 서류를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10년 전 그 시기는 한유진을 잃은 직후였고 한도연 회장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 같네. 한도연 회장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결국 책임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회장으로서 회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날 오후 한도연 회장은 이서아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이서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안 좋으세요. 서아야, 앉아라. 할아버지가 너에게 할 이야기가 있단다. 이서아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서류를 이서아에게 보여줬습니다.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단다. 10년 전 투자건에서 불법적인 일들이 있었어. 그리고 그 책임은 결국 할아버지에게 있지. 이서아는 서류를 읽으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할아버지는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해. 설령 그것이 할아버지 자신을 공경에 빠뜨린다 해도 말이야. 이서아는 한도연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한도연 회장은 이서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아야, 사실 내 어머니도 이 일을 알고 있었단다. 어머니가요? 한도연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사고 나기 전에 정리했던 자료란다. 김 비서가 최근에 창고에서 찾아낸 거야. 이서아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투자건에 대한 상세한 분석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유진의 필체로 빼곡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조사하셨던 거예요? 그래. 내 어머니는 재단 일을 하면서 이 문제를 발견했던 것 같아. 그리고 증거를 모으고 있었지. 하지만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이서아는 자료를 계속 읽었습니다. 한유진은 불법 자금의 흐름, 관련된 사람들, 모든 것을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유진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회사를 위해서라도. 이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할아버지를 지키려고 하셨던 거네요. 그래. 내 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를 생각했단다. 이서아는 자료를 꽉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못다한 일을 끝내요. 진실을 밝혀요. 한도연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내 어머니가 바라던 일을 우리가 끝내자. 다음 날 한도연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회견장에 모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한도연 회장을 향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하림그룹의 10년 전 투자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한도연 회장은 준비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불법 자금의 흐름, 관련된 사람들, 모든 증거를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회장으로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하나하나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도연 회장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자료를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제 딸 한유진입니다. 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 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딸은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 노력했고 모든 증거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의지를 이어받아 이 일을 끝내려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회견장 뒤쪽을 바라봤습니다. 이서아가 서 있었습니다. 제 손녀 한서아입니다. 한유진의 딸입니다. 플래시가 이서아를 향해 터졌습니다. 이서아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이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와 손녀는 어머니가 바로잡지 못한 것을 끝내려고 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이서아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어머니 한유진은 정의로운 분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진실을 위해 싸우셨고
저도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서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이서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유진의 모습이 이서아에게서 보였습니다. 강하고 정의롭고 따뜻한 모습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도연 회장과 이서아는 함께 회사를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우산을 펼쳐 이서아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서아야, 이제 시작이란다. 힘든 일이 많을 거야. 괜찮아요, 할아버지. 우리 함께니까요. 그래, 우리 함께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 두 사람은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10년 전 한유진도 비를 맞으며 이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도연 회장과 이서아가 한유진의 길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하림그룹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불법 투자에 연루된 임원들은 모두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도연 회장도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한도연 회장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가을날 아침 한도연 회장과 이서아는 함께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이 물든 산들이 보였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시는 거예요? 곧 알게 될 거란다, 서아야. 차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달리자 차는 조용한 산기슭의 묘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도연 회장과 이서아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이서아는 작은 꽃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내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곳이란다. 이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고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언덕 중턱에 깨끗하게 정돈된 묘가 보였습니다. 묘비에는 한유진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서아는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 선 것입니다. 이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한도연 회장도 묘 앞에 앉아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유진아, 아버지가 왔단다. 그리고 내 딸 서아도 데려왔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살랑거렸고 마치 한유진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서아는 꽃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서아예요. 이제야 어머니를 뵈러 왔어요.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 이서아는 목에 걸린 하트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이제는 두 개의 반쪽이 하나로 합쳐진 완전한 하트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어머니가 사랑했던 분이 누구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한도연 회장은 이서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유진아, 내가 남기고 간 자료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단다. 너는 끝까지 옳은 일을 하려 했구나.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살아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줄걸. 더 많이 안아줄걸. 더 많이 함께 시간을 보낼걸. 한도연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유진아, 내 딸 서아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단다. 너를 꼭 닮았어. 착하고 성실하고 따뜻해. 아빠가 이제 서아를 잘 돌볼게.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을 아빠가 해줄게. 약속한다. 이서아는 한도연 회장을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울었습니다. 10년간, 18년간 쌓였던 슬픔과 그리움을 쏟아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었습니다.
한도연 회장과 이서하는 묘지를 떠나 근처 작은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하야, 할아버지가 결정한 게 있단다. 무엇인데요, 할아버지? 하림재단의 이름을 바꾸려고 해. 한유진 장학재단으로 말이야. 내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내 어머니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을 계속하려고. 이서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 그래. 그리고 서아야, 내가 재단 이사장을 맡아주었으면 해. 제가요? 하지만 저는 아직 어리고 경험도 없는데. 한도연 회장은 이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어머니도 너와 같은 나이에 재단 일을 시작했단다. 너는 할 수 있어. 할아버지가 옆에서 도와줄게. 이서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제가 해볼게요. 어머니의 뜻을 이어갈게요. 고맙다, 서아야.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재단의 방향, 장학사업의 확대,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을 돕는 방법에 대해서요.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한 달 후, 한유진 장학재단의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장학생들, 재단 직원들, 그리고 언론까지. 단상에는 한유진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 한도연 회장과 이서아가 서 있었습니다. 이서아는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유진 장학재단 이사장 이서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서아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 한유진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평생의 꿈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할아버지가 어머니의 꿈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꿈을 이루고 더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이서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유진이 이서아를 통해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한도연 회장과 이서아는 다시 묘지를 찾았습니다. 저녁 무렵에 묘지는 고요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유진의 묘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오늘 재단 개소식을 잘 마쳤어요. 할아버지와 제가 어머니의 이름으로 많은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어머니가 하고 싶었던 일을 저희가 계속할게요. 한도연 회장도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아빠와 서아가 함께 잘 살아갈게. 내가 바라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게. 그러니 이제 편히 쉬어라. 아빠가 서아를 잘 지킬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녁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유진이 좋아하던 별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별 보이세요? 그래, 보이는구나. 어머니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한도연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내 어머니는 저기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지 잘 지내는지 말이야. 이서아는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행복해요. 할아버지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어머니도 행복하시죠?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한유진이 대답하는 것처럼요. 한도연 회장과 이서아는 손을 잡고 묘지를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함께였으니까요. 차에 타기 전 이서아는 목걸이를 꺼내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완전한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 이 목걸이처럼 우리도 이제 완전해진 것 같아요. 그래, 서아야.
우리는 이제 완전한 가족이란다. 한도연 회장은 이서아를 안았습니다. 70세 노인과 20세 청년, 10년의 슬픔과 18년의 외로움을 딛고 두 사람은 비로소 평화를 찾았습니다. 잃어버렸던 평화가 아니라 새롭게 찾은 평화였습니다. 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별들은 더 밝게 빛났습니다. 한도연 회장과 이서아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텅 빈 집이 아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따뜻한 가족의 집이었습니다. 한유진의 목걸이는 이서아의 목에 걸려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를, 슬픔과 희망을, 이별과 재회를 이어주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 위에서 한도연 회장과 이서아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감해 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셔서 더 따뜻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